어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서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 선출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 정무, 재경, 과방, 국방 등 11개를 민주당 소속으로 하고 나머지 7개는 야당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만의 정치다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원 불참한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했고요. 이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서영교, 또 예결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 등이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국회의사과에 위원 전원 사임의 건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국 합의가 불발된 것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도 법여권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도 선포했다. 후반기 국회에는 정쟁과 태업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여야 간의 경색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손수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민주당이 독재 정치로 가겠다 작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6.3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선거 결과를 보면요, 굉장히 절대 승리라고 할 수 없는 스코어를 받아들었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지방선거 이후의 지지율이지요. 2030 그리고 전국의 전 세대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입니까? 제 생각에는 민주당의 이 오만한 정치,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오만함을 지금 이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요,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사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1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국회의 어떻게 보면은 관습처럼 이어져 왔던 것이고요. 그 이유는 국회의 균형과 견제를 가져가자라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1대, 22대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제 이 여당이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는 이런 독재적인 행태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끝끝내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결국은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끝끝내 관철시키겠다는 그 오만함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는 그 이제 의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이 원 구성에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전 위원 사임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국민의힘이 이번 그 원 구성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건 적극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7번의 양당의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본회의에 모두 불참하신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 국민들께서 위임한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좀 방기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오만의 정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그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원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재명 정부를 균형 있게 견제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건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너무도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균형과 견제의 다른 이름이 발목 잡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법사위 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 정말 민생 현장에서 쌓여 있는 산적한 현안들을 국회가 풀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안을 또 발표하고 어제는 또 광주까지 가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 중동 사태에 의해서 삼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좀 뭔가 이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또 법률로 보탬 그 뒷받침이 돼서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한시도 쉬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 구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힘에게 지금이라도 지금 그 상임위에 복귀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야당 2당이 맡고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가 17대 국회 때 정착이 된 겁니다. 17대 국회면 2004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17대 국회가 시작할 때면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가 누구냐 이거를 두고 좀 논쟁이 오고 가는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이상 민주당은 더 이상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국회 내 야당에게 양보했었던 관례를 깬 것이 지난 21대 국회였죠. 2020년 원구성에서 민주당이 전반기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이듬해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연달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본인들 마음대로 오독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학습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진다. 결국에 이렇게 국회 내 독재를 선포한 이상 다음 선거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 보이고요. 지난 18대 총선 2008년에 치러졌죠.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81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당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 이런 범여권 진영이 가져간 의석수는 거의 200석에 달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확보하지 못한 81석짜리 정당이 한나라당한테 법사위원장 양보해달라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 넘겨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의회 내 관례 그리고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81석짜리 정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내놓으라고 했으면서 이번에 그리고 지난 국회 들어서는 완전히 얼굴이 싹 바뀌었다?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뭐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회 내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막는 국회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라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편만 들고 민주당만을 위한 원구성에 나섰다라는 측면에서 전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조정식 국회의장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고 국회가 지금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하청업체로 전락이 됐어요. 그러한 책임을 저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아주 강하게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황기 대변인. 일단 뭐 양당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18대 19대 이렇게 어쨌든 헌법 질서 틀 내에서 잘 돌아가고 있으면은 양당이 협의해서 뭐 상임위도 좀 고루 배분하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양당이 잘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임위를 미리 열어놓고 빨리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여당의 판단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더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례 얘기는 되게 좋은 얘기지만 18대 19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조 대변인께서도 관례 얘기하려면. 왜냐하면 그런 관례들을 지난 국회에서 다 파괴해버렸거든요. 누가 파괴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의회 내 견제와 균형 이거 했더니만은 이게 뭐 발목 잡기고 뭐 국가 전복 세력이다 이러면서 그 의회 내 견제와 균형하는 국회에다가 군대를 투입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니 뭐 상권 분립이니 이런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윤어게인 세력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관례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 여당이 전혀 뭐 포용하거나 야당 대표를 만나거나 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례들을 지금 들이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뭐 그 제가 알기로는 야당이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는데 법사위 하나만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당이 그거는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양당도 뭐 당론으로 뭐 민생 법안이든 개혁 법안이든 뭘 제출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얘기지. 사실은 그 당 내에서도 최고위만 열면은 뭐 대표 물러가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법사위를 줬다가는 통과돼야 하는 법도 크게 지연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한국 상황에서 여러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는 다소 오만하다고 비판하시겠으나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앞으로의 2년 그 국회 후반기 내내 식물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례를 뛰어넘는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는다고 해도 지금 바로 직전에 있었던 법사위원장을 보면요. 추미애, 정청래 이제 이런 분들이 법사위원장을 했어요. 과연 그분들의 법사위원회가 올바르게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을 챙기고 정말 일하기 위한 그런 법사위였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법사위를 정쟁의 그 마당으로 만들었던 것이 정청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의 서영교 위원장 지금 또 한다고 하는 건데 서영교 위원장이 열었던 그 연어 술파티 국조특위에서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했고 나라의 이 모든 사회적인 그 이제 비용을 치르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뭐 관례 뭐 몇 대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기존의 민주당이 보여왔던 그 법사위의 운영 행태가 도저히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뭐 일하고자 하는 그 법사위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서 법사위를 이렇게 독재적으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죠. 그 정도 비판은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임 법사위원장이랑 신임 법사위원들이 방금 손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판적 시각으로 국민들이 우리 당을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고 다음 법사위는 좀 더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법사위가 갖고 있는 권한, 그러니까 국회 내 옥상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대한민국 국회 상원에 해당한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많은데 그 법사위의 권한 자체를 축소하자라는 논의에 민주당이 나섰다면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위한 개혁 입법의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가니까 결국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다 깨부수고 청와대에 하청업체로 만들겠다라는 야욕을 부린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1대 국회 당시에 법사위에서 주로 처리했었던 것이 뭐냐면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에 민생과 하등 상관이 없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만을 위한 법안 통과에 법사위원장직을 이용했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소 취소 특검법. 결국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관행을 지킬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기가 힘드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라는 정치적인 야욕을 부린 것에 좀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이 지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당시에 선거 유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법사위원장인데 국회에서 법 통과되려면 법사위원장이 방맹이 안 두드리면 안 된다. 내가 정원호 하고 싶은 건 다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소한의 중립을 담보해야 되는 국회 상임위원장직의 직분을 거부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또 법사위원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위인 설법, 위인 입법의 기구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민생 법안을 하나도 처리 안 한 건 아니고요. 뭐 이를테면은 자본시장법이나 상법이나 뭐 철강지원법이나 반도체 지원법이나 이런 민생 지원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대변인께서는 신조 대변인께서는 이제 야당이니까 비판하시는 건 맞는데 아까 전에 그 손 대변인 했던 그런 선에서 팩트에 입각해서 말씀하셔야지 너무 이제 과하게 가면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법사위가 사실 이제 몇몇 논쟁적인 법안들 특히 뭐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야의 대립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 법사위가 굉장히 많은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죠.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처리된 법안들 상당히 많은데 그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은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지난 4월 달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앉아서 2달 하시고 이제 후반기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들에 항의한다고 하면서 모든 이 상임위원들 배정, 특히 뭐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들이 일괄 사퇴서를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이렇게 의원직 사퇴에 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보직을 다 그 지금 상임위 그 보임을 사임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문호동 무임금 하시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시겠다라는 건가요? 좀 국민들께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선거를 통해 가지고 뽑아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민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임위를 열어야 거기에서 치고받고 뭐 논쟁을 하던 뭔가를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상임위에는 복귀를 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자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법도 막지 못하는데 이런 의견 주셨고요. 민주당 적당히 해라. 과하면 화를 부르는 것이다. 다수당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다.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적당히 해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검찰개혁 줄줄이 남아있는데 절대 법사위원장 국힘에 줄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렇다고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조할 때 보니까 사사건건 싸우던데 앞으로 걱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싸우려면 차라리 다수당이 다 갖는다. 이렇게 국회법에다 박아놔라. 이런 아주 현실적인 해법도 주셨습니다.